유급 표준 주기 전에 은하 탐사대는 무한한 지혜와 유한한 역량을 발휘하여 9일의 전진 관측 기지 엡실론 7을 설치했습니다. 지구 표면의 94%가 물이고 6%가 육지인 것을 감안하면 지구는 확실히 물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쟁 지역에 가까운 유리한 위치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분쟁 지역은 국가들이 다양한 물건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지만 그 분쟁을 해결할 만큼 심각한 갈등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지역을 군사적 완곡 어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은하 탐험대는 유머 감각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캠프는 터사 구인스에 있는 희귀한 육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휴가 팜플렛에 완벽했을 하얀 모래 해변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부족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기 처리기 감시 장비 그리고 12종족에서 온 41명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군사작전에서 보급망의 물류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막 깨닫고 있었습니다. 물품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군대 용어로는 교통체증 때문이 아니라 17일이나 늦어진 것으로 보아 본부 누군가가 그들의 존재를 잊었거나 잘못된 요청서를 작성했거나 둘 다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원은 비밀로 유지될 누군가가 3주 동안 몰래 캠프에서 음식을 훔쳐왔기 때문에 4일 전에 비상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틀 더 버틸 만큼의 식량만 남았습니다. 이제 캠프는 전술적으로 잘 훈련되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물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기도 했고 낚시 도구를 가져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군사작전에 낚시 장비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6개의 점프게이트 떨어진 보급기지가 있는 행성에 전방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곤충형 빅스에게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소화된 광물질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탄소 기반 생명체는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었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켈 광합 성체들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은 후 평생 잊지 못할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캠프의 나머지 사람들은 16을까지 뚜렷한 생물학적 구성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할 때 군사적 결속력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고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캠프 엡실론 7호에 파견된 유일한 종족인 26세 인간 마커스 첸을 소개합니다. 그는 일병입니다. 5째 날 아침 그는 동료들이 매우 수상하게 여긴 행동을 하면서 배를 골았습니다. 해변을 거닐고 물을 바라보고 때로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머릿속으로 푸는 듯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물은 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렌 중이라는 4팔 달린 코리온인이 낯선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코르테인들은 물이 너무 부족해서 파도가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행성에서 기원했습니다. 마커스는 먼저 물을 흘끗 보고 다음으로 렌을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물을 보았다.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제 전문가가 확인해 봤어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 캠프 직원 70%가 사망합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지점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마르쿠스는 마치 물이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 주는 듯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렌은 이 말에 너무나 당황하여 4개의 팔을 옆으로 늘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하러 그래요, 음식. 마커스가 마치 진공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고 선언한 것 같았다. 그 말은 대기 속에 맴돌았다. 렌의 번역 칩에서 결함을 확인하는 듯한 작은 삐소리가 났다. 물에 음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물속에 있어요. 물고기 갑각류 그리고 아마도 연체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 운이 좋다면 해초일지도요. 외계인들은 마커스가 캠프 장비 보관 구역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면서 당연히 긴장했다. 그의 움직임은 외계인들이 다가오는 혼돈과 연관짓는 심각한 의도를 드러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커스는 그나마 좋게 말해서 낚시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겨우 갖춰 놓았다. 그는 현재 조수선 근처 모래를 발굴하고 있었는데 마치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표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경외심에 찬 호기심으로 그와 동시에 통신 배열에서 모노필라멘트 라인을 얻거나 빌리거나 아예 훔치고 있었다. 그는 유지보수 도구를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구조 지지 튜브의 한 부분에 고정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켈릭스가 중얼거렸다.
켈릭스는 메탄을 호흡하는 토르돈족으로 환경보호 안에서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다. 파는 거죠. 자이트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프락시 아닌 그녀의 체격은 빛을 반사하는 방식 때문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고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은 모든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녀가 캠프를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왜요? 라는 질문에 마르쿠스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에서 작은 물건을 비틀었습니다. 그는 임시 갈고리에 그것을 고정하며 미끼라고 외쳤다. 마침내 그는 지구 베테랑의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낚싯줄을 물속으로 던졌다. 은하계 존재들이 눈을 마주쳤다. 해변에 앉아 마르쿠스는 손에 즉석에서 만든 낚싯대를 들고 묵묵히 기다렸다. 이거 진짜 미쳤다. 렌이 속삭였다. 인간에게도. 그로부터 20분 후에 회선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듯 마르쿠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명히 저항하고 있는 상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액체가 소용돌이쳤다. 몇몇 외계인들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군가가 군법 회의 보고서나 구조작전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물에서 이상한 것이 올라왔는데 마치 누군가 평범한 물고기를 잡아서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지느러미를 한 쌍 더 달고 잡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송곳니를 붙인 것 같았습니다. 길이가 약 50cm 정도 되었고 분노에 차서 몸부림쳤습니다. 승리의 제스처로 마르쿠스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저녁 식사 온 캠프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름 없는 생태계에서 온 육식성 해양 괴물로 지휘관 지스가 느리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결정 구조는 이상하게도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물고기 말이에요.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아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커스는 이미 손에 물고기를 들고 캠프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의 청중들은 마치 위험한 폭발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바싹 뒤따랐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사건들은 오랫동안 외생물학 수업에서 논의될 것이고 사고 보고서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변에서 마커스는 캠프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불을 지피고 장비 하우징으로 그릴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생선을 굽는 동안 그의 통역사는 그의 실황 중계를 12개 언어로 동시에 통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태워버릴 거예요. 그럼 결국 새우실을 먹는 셈인데 그건 정말 멋지죠. 하지만 너무 추워서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외계인들은 그가 유틸리티 나이프로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것을 공포에 질린 듯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지구에서 수천 년 동안 해산물을 잡고 손질하고 먹는 것은 인간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저희 제품 전체를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트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음소거된 상태에서 통역사인 켈릭스는 당신의 행성에는 여러 해안 지역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켈릭스는 자신의 행성이 약 30%의 육지와 70%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리 과정이 시작된 지 약 10분 만에 그 향기가 캠프에 퍼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대륙이 더 많고 공급망 관리가 개선된 테오사 9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맹세와 6개의 눈을 가진 조심스러운 펠로테이아닌 테네가 스캔 장치를 들고 다가왔다. 맛은 풍미가 있고 약간 훈제된 듯했으며 심지어 배고픈 반응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종들에게서 배고픈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외계인들은 생물학적 이유와 절박함에 이끌려 똑같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커스가 생선을 뒤집자 껍질이 먹음직스럽게 바삭해진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스캐너가 삑 소리를 내며 처리하고 결과를 표시하자 그녀의 6눈 중 3개가 커졌다. 이 물고기는 이 캠프의 14종과 영양학적으로 호환되며 독소가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오메가3 유사체입니다. 음식이라고 말했잖아. 캠프 사람들이 그가 쓰러질 것을 반쯤 기대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마르쿠스는 첫 입을 베어물고 신중하게 씹고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은 그의 모든 철학을 담고 있었다. 물고기는 물고기이고 물은 물이며 물에 낚싯바늘을 넣으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후의 침묵은 베네베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가 갑자기 나면서 깨졌다.
좀 드시겠어요? 마커스가 물었다. 안전한가요? 안심하세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당신 종족은 즐거움을 위해 에탄올을 섭취하고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쓰레는 호환성을 막 언급했을 뿐이었으므로 마르쿠스는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내밀었다. 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고 폭탄 해체 전문가처럼 집중해서 살펴보더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의 얼굴은 대부분 턱뼈와 겹눈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어쩐지 놀라운 기쁨, 그리고 그가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작은 조각을 집어든 것에 대한 즉각적인 후회를 드러내는 듯했다. 아까 굶주리고 있던 외계인들은 이제 인간이 요리 기술을 시연하고 열분포를 설명하며 지구인들이 위험한 물가 근처에 일부러 사는 듯한 미친 습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좋아요. 벤이 우주에 배신당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저녁 무렵 마커스는 물고기를 6마리나 더 잡았고 해변은 그야말로 허가받지 않은 어수선한 난장판이 되었다.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매료된 켈릭스는 물었다. 그래서 당신 종족은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건가요? 마르쿠스는 효율성 전문가들이 기뻐서 눈물을 흘릴 만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7번째 물고기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 네, 우리는 바로 옆에 도시를 짓죠. 주요 인구 중심지들을요. 이건 전략적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지스 사령관은 그녀의 수정 같은 모습에 다가가 불빛을 미니 무지개로 퍼뜨렸고 물고기 비늘로 손이 뒤덮인 마커스 사령관의 첸 이병은 경례를 거절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우리에게 양식 운송 오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바다와 싸우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캠프 사기가 6시간 만에 400% 급증했으며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 실조와 관련된 고통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엄마 정말 이상해요. 당신은 약 14개의 공급망 프로토콜을 위반하고 군사 장비를 훔쳤으며 검증되지 않은 외계 생물학적 물질을 캠프 인원에게 유입시켰습니다. 지스는 우주의 완고함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렌 중위에게 터사 9에서의 임무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내장용 칼을 휘두르며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바다에 먹을 게 있었죠. 제가 먹을 걸 구했어요. 사람들이 덜 배고파졌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 보급선은 약속한 내일은 절대 안 올 거예요. 그러자 지스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보급선이 18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과연 96시간이 걸렸습니다. 10하루 만에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을 때 전방 관측소 엡실론 7은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당황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마커스는 7명의 외계인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 3이 그보다 더 나았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모욕스럽게 느껴졌지만 직업적으로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변 주방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했습니다. 켈릭스일 가능성이 높은 누군가가 아무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재료로 제대로 된 그릴을 만들었다. 2명의 켈 광합 성체는 주방 근처에 자리를 잡고 음식 준비를 보는 것도 오락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생선을 먹지 않는 빅스 가족은 조개를 모아 장식적인 패턴으로 배열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사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상하게도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캠프의 감시 임무가 계속되는 동안 벤은 마르쿠스가 요리 기술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보였고 현지 식물을 향신료로 실험하기 시작하여 3가지 새로운 허브를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코르테인에게 약간의 환각 효과를 일으켰는데 이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공식 보고서에서 생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었습니다. 분쟁 지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센서로 감시되고 있었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종간 문화 교류가 모두가 영양 상태가 좋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힘든 과정을 통해 배운 병사들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트린 의무관은 USS 와인의 해양생물 영양성분 조리법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했습니다. 그녀는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레시피 부분은 다른 인상을 주었다.
마침내 태안인 대기권에 진입하자 보급선 선장은 파손된 군사기지, 어쩌면 사상자 그리고 불만을 발견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훈련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규정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원칙주의자 코렌티안 오렉스 선장은 해변에 서서 파도 속에서 놀고 있는 외계인들, 조직적인 어업 활동, 그리고 해변 식당처럼 보이는 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화물칸은 비상 식량 의료 용품 교체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필요해 보였다. 자이트 사령관 보고드립니다. 지스는 부엌에서 나왔는데 그곳에서 생선 익힘 정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선장님, 엡실론 7 기지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첸 일병은 생존 프로토콜을 따라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내고 해변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됐네. 보급선. 점심 드시고 가시겠어요? 갓 잡은 생선이 있습니다. 오렉스 선장은 인간 캠프 바다 그리고 보급품 목록을 바라보았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낚시는 생존 프로토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커스가 물에서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났고 그물에는 보라색 새우로 보이는 것들이 가득했다. 우리가 군사작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시 보고서를 보시겠습니까? 모두 제때 제출되었고 누락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사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는 이 새우 같은 것들을 찾았어요.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마커스는 열정적으로 그물을 흔들었고 그 후 은하 탐험대가 본 것 중 가장 무질서한 3시간의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렉스 대위는 보고서 인원 면담 장비 점검을 검토한 결과 캠프는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보급선이 불안정한 물의 세계에 주둔하게 된 것에 모두가 이상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만 빼고요. 마지막 결정타는 렌 중위가 이전에 캠프 위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자신의 파견 연장을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17가지 낚시 방법을 배웠고 조류 패턴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첸 이병에 따르면 세비체를 실험해 볼 예정입니다. 오렉스 대위는 군사 교리가 죽은 해변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궤도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캠프 엡실론 7호를 보급품 신뢰성이 더 좋은 세계로 옮기고 현지 생태계와의 교류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제정하며 어쩌면 자원 부족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종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으로 점철된 끝없는 회의 끝에 정확히 3주 후 사령부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태사군은 군사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종족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는 완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엡실론 쉘 캠프는 다양한 세계에서 온 은하 탐험대원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 외교 기지 태사로 재활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사병이 행정 무능에 대한 타당한 대응으로 기하를 생각하는 것을 격렬히 거부함으로써 최근 군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종간 합동 작전을 무심코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고심하며 피했고 해변 주방이나 낚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 승진하고 혁신적인 자원 관리로 표창을 받은 것 외에도 마커스는 지휘부로부터 향후 배치에 대비하여 인간 해양 식량 획득 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편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낚시하는 방법 그냥 바늘을 물에 넣고 기다리세요. 라는 제목의 3페이지짜리 문서를 보내 답했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종족의 은하 탐험대 장교들은 외교 기지 테알라사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실험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왔지만 낚시하는 법, 모닥불에 요리하는 법, 그리고 이전에는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종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떠났습니다. 은하 탐험대는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계획이 늦은 보급품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그 해결책이 인간바다 그리고 편견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바로 거기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그냥 먹는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개 행성의 장교 클럽에서
평화로운 시간 동안 제9연대 참전 용사들은 보급품이 떨어졌지만 어떻게든 상황이 나아졌던 때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낚시하는 법 배우기 불 위에서 요리하기 결코 방문하지 못할 세계에서 온 외계인들과 해변에 앉아있기, 그리고 배고픔과 맛있는 식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의 보편성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감시 데이터 영향 분석, 그리고 외계 바다에서 메탄을 호흡하는 토르돈에게 낚시 기술을 가르치는 인간의 단독 사진은 모두 전진 관측 캠프 엡실론 7 보고서의 일부였으며, 이 보고서는 멈출 기미 없이 해마다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들을 검토한 지휘부 관료들은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은 해변에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배고파 본 적이 없었죠. 보고서는 인간이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여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는 짜증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상식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이지만 짜증스러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보급선들이 만성적인 지각을 계속했지만 마르쿠스는 해변 주방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고 물이 딱 좋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